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로 장기 투자하는 아마추어 장아치입니다. 캬, 주가 무섭게 치고 올라가네요. 정말 환상적입니다. 쌤들께서는 이번 한 주 잘 보내고 계시나요? 누군가에겐 아쉬운 한 주일 테고 누군가에겐 아주 기분 좋은 한 주일 것 같은데요. 저번 주까진 엄청난 폭포수가 내리면서 전 세계 코로나 재확산, 주요 국가의 안 좋은 증시 흐름, 삼성의 상속세 문제, 그리고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미국 대선 등등 안 좋은 기운들이 주말까지 이어져 이번 주 역시 주가의 흐름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요. 이게 무슨 비웃기라도 하듯이 주가는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빨간 기둥을 높이 쌓고 있습니다. 덩달아 삼성의 상속세까지 올라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주가의 상승이 하락보단 좋은 건 사실이지만 나름 주가를 싸게 살 수 있는 찬스가 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급하게 반등이 나와주니 살짝 아쉽긴 하더라고요. 이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조금이나마 물을 타셔서 단가를 낮추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너무 일찍 나온 반등에 아쉬워하는 사람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딱 하루만 더 떨어지지. 그래도 다시 고점 부근까지 회복해 주었으니 축하드리고요. 추가 매수를 용기 있게 하신 분들도 추가 매수 성공에 대해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저번 주에 있던 하락이 좀 심상치 않아서 놔두었던 현금 일부를 사용하여 금요일 종가 부근에서 20주 정도 사놓은 상태였었고 더 큰 추가 하락을 대비하여 남은 현금과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 모아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결과는 건방 떨지 말랐는 듯 바로 빨간불을 켜버리는 클라스. 딱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다 살걸 이라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 제 모습을 뼈저리게 반성하며 내린 결론이 있는데요. 역시 삼성전자는 주가를 예측하는 건 무의미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낀 한 주였습니다. 주가를 예측하고 매매한다는 게 참 말처럼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도 항상 틀리는 주가 예측을 아마추어가 맞출 리가 없죠. 특히 삼성전자는 주식으로 다가가기보단 적금으로 다가가는 게 마음이 더 편한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전 잠시 잊고 있었던 거죠. 제가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이유 중 제일 큰 이유가 바로 스트레스를 받기 싫어서였는데요. 주가가 상승하면 싸게 못 사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동안 사놓은 주식의 수익률은 또 올라가니까 그건 또 좋고 이 주가 하나로 제 일상이 흔들리는 걸 느끼고 참 제 자신이 한심스럽더라고요. 마음 편히 주식하고 싶어서 삼성전자를 샀는데 말이죠. 선생님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이제 막 주식을 시작하신 선생님분들, 저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삼성전자에 투자하고 계신 선생님분들 모두가 오락가락하는 주식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알아서 우상향하는 삼성전자를 선택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 큰 주가 하락이 예상되어 주식을 손절하거나 매도하신 분들 있으신가요? 거의 대부분이 아마 매도보다는 추가 매수 쪽을 선택하셨을 것 같은데요. 만약 손절이나 매도를 하신 분들은 이번 같은 경우 매도 금액보다 높게 다시 매수를 해야 하니 매수 버튼을 누르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점을 방지하기 위해 손절보다는 추가 매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고요. 삼성전자는 하락 시 손절하는 게 아니라 주식 수량을 어떻게든 더 늘려야 하는 종목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다들 아실 겁니다. 바로 선생님들께서는 삼성전자의 미래 주가를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쌤들은 미래의 주가를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나요? 삼성전자에 투자하고 계신 주주 99%가 장기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하고 계실 텐데요. 그럼 앞으로 10년 뒤에 삼성전자의 주가는 얼마가 되어 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10년 뒤에도 6만원, 7만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그럼 삼성전자를 매수할 이유가 없겠죠? 다들 10년 뒤엔 최소 2배, 많게는 10배까지 보고 계시지 않나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10년 뒤에 무조건 오늘의 종가, 내일의 종가보다 주가는 훨씬 상승해 있을 것이니 손절이 필요 없고 계속 사 모아야 하는 것이죠. 당장 2, 3%, 많게는 10%가 흔들리더라도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하락장이 나온다면 땡큐라고 생각하고 줍줍 하시는 거고요. 상승장에 투자금이 마련되어 어떤 식으로 주식을 해야 하는지 문의를 주시는 선생님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답은 정답은 없습니다. 우선 제일 안전하며 그나마 마음이 편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100만원 이하의 투자금이시라면 주가 신경 쓰지 말고 바로 사고 투자금이 또 생기면
또 바로 사고, 이렇게 자유적금식으로 사시는 겁니다. 맘 편하게 생각해서 소액은 10% 싸게 사도 한 주, 두 주 차이고 10%를 높게 사도 한 주, 두 주 차이기 때문에 그냥 적금처럼 다가가는 것이죠. 그런데 1000만 원이다, 몇 억이다 이러신 분들은 분할 매수를 강력 추천합니다. 주가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매수를 해보시는 겁니다. 만약 이 고점에서 절반을 사놓으신 분들은 주가 하락이 나왔을 시 단가를 낮추기 위해 남은 절반을 활용할 수 있겠죠. 또한 저번주 금요일 가지고 있었던 금액의 절반으로 매수를 했었다면 절반은 수익 성공이기 때문에 속이 덜 쓰리실 겁니다. 주식이 이렇게 오르고 있으면 평생 오를 것처럼 느껴지지만 절대 아닙니다. 눌림목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하였다가 쉬는 날이 생기는데 이때 상황을 보시고 남은 현금으로 투자금에 맞게 조금씩 매수해 나가시면 됩니다. 이 방법이 마음에 안 드시다면 투자금에 따라 하루에 몇 주씩 정해 놓으시고 그 주식 수량만큼 매수하시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제가 지금 하루에 한 주씩 매수하는 프로젝트도 진행 중인데 이 방법 또한 주가에 신경 쓰지 않는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정답은 없습니다. 음봉 뜰 때마다 사셔도 되고요. 양봉 뜰 때마다 사셔도 됩니다. 해석하기 나름이고 10년 뒤 주가는 지금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될 것이기 때문에 1, 2년 동안은 언제 사시더라도 저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은 넘쳐납니다. 다만 주식을 사야겠다고 마음만 먹고 실천이 안 되는 게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최대한 주식을 싸게 사기 위해 엄청난 노력들을 하지만 100원 차이로 체결이 안 되어 올라가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괜히 주가 하락을 예측하여 매도를 하였지만 이처럼 바로 반등이 나오는 경우도 허다한 게 냉정한 주식 시장입니다. 지금 당장 팔 게 아니라면 매도하고 다시 사는 계획보다는 오로지 매수할 계획만 철저하게 정하시고 저는 그 계획을 매달, 매주, 매일 이렇게 정해진 투자금 안에서 계획을 세우시는 걸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언제 큰 하락장이 나올지 모르니 그 하락장에 당황하지 않고 바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락장에 맞는 대응 원칙도 정해 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큰 하락장에 돈이 없다면 최후의 수단, 투자의 필살기, 대출이라는 수단도 있기 때문에 전혀 무서워할 필요 없이 대응하시면 됩니다. 불행 중 다행히 저는 저번주 금요일 종가 부근에서 20주 정도를 사 놓았는데요. 저는 왜 이 무서운 포커스에 주식을 담게 되었을까요? 평소에 주가 하락 시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는 저만의 원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이런 원칙을 정해놓으니 하락장이 매우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만의 그 원칙은 바로 전저점 부근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추가 매수 포인트이며 이 포인트의 장점은 매수 뒤 바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점이죠. 물론 전저점 부근이라 주가 반등이 나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번주와 달리 상황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반등을 한 것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막연하게 계속 주가가 빠지기만 기다리다 보면 아마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뒤에 주가가 더 빠져 전저점을 또 터치하게 된다면 전 대출을 적극 활용할 생각이었습니다. 폭락을 하여도 전혀 무서울 게 없었죠. 저처럼 어느 가격이 오면 매수하겠다, 어느 자리가 오면 매수하겠다 이렇게 평소에 시나리오를 짜놓으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하락할 시 매수를 수월히 하실 수 있으실 거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하는 게 아닌 실천을 할 수 있는 이유와 원칙이 생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주가가 상승하여 매수가 망설여지시나요?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목적과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십시오. 지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고 완벽한 투자 방법도 없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노력을 계속 해나가신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본인에게 맞는 완벽한 투자 원칙과 매매 방법이 몸에 스며들 것이며 주가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투자자가 되어 있을 것이라 확실합니다. 모두들 상승장이건 하락장이건 항상 평정심을 유지한 채 주식 적립을 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오늘은 삼성전자의 주가 예측이 무의미하다는 내용에 대해 말씀드려 보았고요. 오늘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제 자신도 돌아보게 되고 반성도 많이 하게 되며 초심도 바로잡는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주가는 매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오르고 내일은 내리고 또 이번 주처럼 며칠 내내 상승할 때도 어느 날은 며칠 내내 하락할 때도 있는 게 주식입니다. 그때마다 좋아하고 힘들어하고를 반복하다 보면 얼마 못 가고 지쳐버릴 겁니다.
우린 10년 이상을 삼성전자와 함께 해야 합니다.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일봉을 보시지 마시고 주봉이나 월봉을 보십시오. 참 아름답습니다. 앞으로의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요? 이왕 한 종목을 10년 이상 투자하실 거라면 하락 시에는 저점 매수의 찬스, 상승 시에는 기계적인 매수를 이어가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월봉 하나하나를 세울 때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적립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남은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금요일 장이 끝나면 계좌 공개와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로 장기 투자하는 아마추어 장아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